네, 오늘 교육은 이렇게 크게 5가지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20분 정도 구글 스칼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이후에 국내 문헌에 이제 유용한 것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학술 검색 다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 구글 스칼라라고도 불리는 이 구글 학술 검색은 구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학술 전문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검색 엔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글 스칼라의 의학도서관에 원회 접속 시스템, 저널 링킹 버튼을 걸어둘 수 있기 때문에 원회에서도 저희 의학도서관이 구독을 하고 있는 자료라면 바로 풀텍스트로 넘어가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회 접속은 재학이나 재직 중인 상태에만 가능하시고요. 저희 의학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하셔야지만 원회 접속 기관 인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원외에서 접속하실 때는 먼저 저희 의학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해주셔야 됩니다. 혹은 이동하고자 하는 URL 앞에 이 파란색 링크인 요거를 덧붙여 주셔도 이제 동일하게 원회 접속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제 편하신 대로 원회 접속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스칼라 이렇게 구글에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이제 저희 의학도서관 홈페이지인데 이제 메인 페이지에도 이제 걸어두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검색어를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밑에 보면은 구글 스칼라 바로가기 버튼이 있어서 클릭해도 역시 동일하게 구글 스칼라로 이제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글 스칼라에서 논문 검색하는 방법은 쉬운데요. 그냥 뭐 키워드나 검색식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검색 결과를 보고 이제 풀텍스트 이용할 분들은 이제 여기서 원문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렇게 이용하시면은 이제 원회에서는 저희가 구독하지 않고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풀텍스트를 보실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왼쪽에 이제 메뉴 이 3개 줄이 그어진 메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맨 밑에 설정을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 저희는 세 번째에 라이브러리 링크 요거를 눌러주신 다음에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연세 메디컬 라이브러리라고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밑에 저장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원문을 볼 수 있는 설정이 되었습니다.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오른쪽에 보면은 연세 메디컬 라이브러리라는 버튼이 생긴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로 이제 원문도 보고 원문 복사를 신청하거나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 스칼라 검색을 이제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쿠키 기반으로 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쿠키를 삭제하시거나 아니면 일정 시간 지나면 이 설정이 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스칼라 검색하기 전에 이 라이브러리 링크, 저희 도서관의 버튼이 이제 설정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검색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버튼 설정하는 방법은 다 자료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필요하실 때 다시 보고 참고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구글 스칼라에서 자주 사용하는 검색 명령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4개는 이제 콜론을 써서 특정한 저자라든지 사이트, 저널, 확장자만 제한을 해서 검색을 하고 싶다 할 때 콜론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콜론 뒤에 띄어쓰기를 하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붙여서 뒤에 단어랑 붙여서 이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오퍼레이터를 제한하고 싶을 때 콜론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구절 검색이라고 해서 따옴표죠. 따옴표 안에 2단어 이상의 단어들을 나열을 하게 되면은 이 2단어가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묶여서 등장하는 자료만 이제 보여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프레이즈 검색, 구절 검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별표,
표시는 이제 절단 검색이라고도 하는데 그 별표 표시에 그 어떤 문자나 단어가 오더라도 이제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시처럼 시뮬레이션 별표 에듀케이션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중간에 어떤 단어나 문자가 오더라도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 세 개는 이제 논리 연산자, 불리한 연산자라고도 불리는 이 연산자 명령인데요. 먼저 5월은 둘 중 하나라도 있으면 검색한다 라는 의미로 이제 합집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유의어 검색할 때 5어로 단어들을 묶는데요. 두 가지 이상의 유사한 개념을 묶을 때 둘 중 아무거나 이제 검색이 돼도 상관없다 라고 할 때 5어로 묶어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nd는 교집합의 의미인데요. 이제 모두 등장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개념이 모두 검색됐으면 좋겠다. 이럴 때 and로 써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구글 스칼라나 다른 데이터베이스는 그 띄어쓰기가 보통 and의 의미이기 때문에 and를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띄어쓰기만 하셔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빼기는 이제 제외하기, 차집합의 의미인데요. 앞에 나온 검색 결과에서 뒤에 단어를 포함하는 모든 검색 결과를 제외를 하고 보여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콜론과 비슷하게 그 띄어쓰기 없이 바로 이제 붙여 써주셔야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띄어쓰기 없이 이제 검색식 이 명령어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들어가서 한번 실제로 검색을 진행해 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주 사용하는 논리 연산자를 뭐 이용해서 검색식을 직접 작성해 주셔도 되지만 그 구글 스칼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보급 검색을 이용하시는 게 조금 수월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메뉴 그 줄 모양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에 고급 검색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 해당하는 칸에 그 단어를 나열을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구글 스칼라에서 검색식을 자동으로 세워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아암 생존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논문 선행 연구를 조사를 하고 싶다를 가정을 해서 검색식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단어 모두 포함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이상의 모든 그 상이한 개념, 모두 등장해야 되는 단어를 여기에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검색식 작성하는 데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차일드후드, 그다음에 서바이벌스, 이렇게 되면은 소아암 생존자에 대한 그런 개념이 들어가야 되니까 한번 이렇게 작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 문구 정확하게 포함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절 검색, 따옴표로 묶었을 때 두 단어 이상의 단어들을 마치 한 단어로 묶어서 검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한번 정신건강이라는 멘탈 헬스를 마치 묶어서 하나의 단어처럼 검색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 두 단어가 따옴표로 묶여서 검색식이 작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다음 단어 적어도 하나 포함인데요. 요거는 이제 유의어, 합집합의 의미로 이제 둘 중 두 가지 이상의 유의한 개념을 묶을 때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직 등장하지 않은 개념이 암이라는 개념인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캔서라고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펀메드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메쉬텀도 이제 많이 학술적으로 논문을 쓸 때 많이 쓸 텐데 그 메쉬텀이 네오플라즘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써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유의어야 많아서 많이 나열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두 단어로 이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음 단어 제외하기인데요. 이제 제외하기라고 해서 아까 특정한 단어가 들어간 것을 제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외 검색은 조금 신중하게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그 특정한 단어가 있다고 해서 내가 찾고 있는 논문인데도 불구하고 그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기 논문 그 검색은 신중하게 사용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한 연령이라든지 성별을 제외하는 경우 말고는 거의 안 쓰고요. 그래서 지금은 따로 설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검색어 위치나 특정한 저자, 그리고 학술 지명, 그다음 특정한 기간, 이렇게 지정을 해서 검색식을 세울 수도 있고요. 지금 한번 이렇게 검색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색 결과를 보면은 제가 의도한 대로 이제 검색 결과가 쭉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 논문의 원문을 보고 싶다 할 때는 저희가 아까 걸어두었던 이 연세 메디컬 라이브러리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Find 연세 메디컬 라이브러리라는 이제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은 그 논문에 대한 서지 사항이 나와 있고요. 밑에 보면 풀텍스트라고 해서 이 풀텍스트 안에 그 버튼을 누르면 실제 이 논문의 원문, 그 PDF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에서 접속하시는 거면 그냥 바로 그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원외 집에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 먼저 저희 의학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 이 고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기관 인증이 돼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학도서관에서 구독을 하지 않고 있는 논문이어서 풀텍스트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용할 수 없다고 뜨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밑에 바로 원문 복사 신청 메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동일하게 고 버튼을 누르면 저희 의학도서관 홈페이지에 원문 복사 신청하는 메뉴로 바로 이동이 되고요. 조금 로딩이 걸리고 있는데 이렇게 원문 복사 신청 페이지로 자동으로 어, 이런 정보들이 기입이 돼요. 그래서 이 신청하기 눌러서 PDF 파일로는 못하지만 이제 복사물로 원문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자 정보라든지 임팩트 팩터 정보, 그 다음에 이 학술지가 SCI급인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서 어, 여러 다양한 기능들 이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세 메디컬 라이브러리 아까 앞서서 설정을 했던 버튼으로 이 원문을 볼 수 있다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논문명 밑에 보면은 이제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자면 먼저 저장 버튼인데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라이브러리에 저장이 됐다라고 하면서 내 서재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뭐 한번 몇 개를 저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도 읽고 싶은 논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저장을 해두고 싶은 논문은 이런 식으로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색칠된 별표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 서재는 우측 상단의 내 서재로 이동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예전에 저장해놓던 논문부터 지금 저장해놓던 것까지 모두 표시가 되고요. 라벨을 지정을 해서 라벨 관리를 하면은 따로 이제 분류를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 서재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익스포트, 내보내기 그 기능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왜 엔드노트 많이 사용하시죠? 엔드노트 파일이라든지 엑셀 파일로 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 결과로는 이제 반출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출을 위해서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저장 버튼을 눌러서 일단 내 서재로 이동을 해주신 다음에 내 서재에서 이제 반출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용인데요. 인용 누르면은 대표적인 세 가지 인용 스타일대로 이제 복사를 해서 바로 붙여넣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밑에 이제 역시 엔드노트와 같은 파일 형태로도 이제 반출을 해서 이 논문 한 건에 대한 엔드노트 파일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용 횟수인데요. 이 논문이 117번 인용이 됐다라는 뜻이고,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그 인용 리스트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학술 자료도 비슷한 건데요. 이제 관련 학술 자료 그 구글 알고리즘이 판단을 했을 때 이거와 유사한 논문이다라고 한 리스트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뭐 인용이 된 횟수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막 정확한 횟수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 그 웹 오브 사이언스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74건인데 구글에서는 75로 되어 있어서 그 기준이 정확하게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이제 판단하시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단 메뉴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그 정렬이라든지 필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기간을 설정을 해서 나는 최신의 자료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필터를 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렬도 날짜별 정렬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는 리뷰 자료만 보고 싶어라고 하면 검토 자료를 누르시면 리뷰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맨 밑에 알림 만들기라고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은 제가 지금 작성을 했던 검색식에 대한 새로운 논문이 이제 색인 등록이 되었을 때 저의 이메일로 알림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메일로 되어 있지만 이메일 변경 누르면은 수정이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연세 메일이라든지 YUHS 메일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면 그래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결과가 이제 기본적인 옵션으로 알림을 만들 수가 있고요. 지난해 결과와 이제 지난달 결과 건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의 검색식을 쓰면 어느 정도로 받겠다라는 이제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검색식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조절을 해서 이 검색식으로 내가 알림을 만들고 싶다라고 누르면 이제 알림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알림이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내 프로필이라고 해서 연구 성과를 구글 스칼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이거는 이제 자료 화면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프로필이라는 기능인데요. 먼저 로그인이 필요하고, 이제 내 프로필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최초 설정 시에 이름이랑 소속, 그리고 하나 이상의 저작물을 입력을 하면 이제 프로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 등록이 완료가 되면은 그 이후에 추가 그 더하기 버튼 눌러서 내 출판물을 더해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 결과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논문 저작물이 이제 좀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 외에도 뭐 H인덱스라든지 이런 인용 통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별로 이런 각각의 연구자들의 페이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키워드별로 이제 연구자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내가 관심 있는 키워드로 먼저 검색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거를 feeding disorders를 예시로 많이 드는데요.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그 논문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상태에서 왼쪽에 그 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학술 자료로 되어 있는 그 메뉴를 프로필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연구자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요. 본인의 그 연구 분야를 feeding disorders로 걸어놓은 연구자 리스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보면 그 연구자의 그 소속 정보와 다른 연구 주제 분야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용 횟수, 인용 순서대로 저작물이 나열이 되고 있고 연도로도 정렬이 가능해서 보면은 최근까지도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중인 연구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용 정보 통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공동저자 네트워크 아래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은 이 연구자의 새로운 저작물이 나왔을 때 팔로우를 걸 수가 있는데요. 클릭하게 되면은 이 저자가 새로운 자료를 냈을 때, 그리고 이 저자를 인용을 어떤 자료가 했을 때, 그리고 관련된 학술 자료가 있을 때 이 옵션을 가지고 팔로우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알림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역시 지메일 말고도 다른 메일로도 설정을 해서 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글 스칼라에서는 저자뿐만 아니고 그 학술지의 통계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메뉴 버튼 누르면 세 번째 통계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최근 5년간 최다 인용 저작물이라고 해서 학술지, 저널이죠. 그 저널의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보기 누르면 그 전체 리스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카테고리도 나눌 수 있어서 저희가 관심 있는 헬스 앤 메디컬 사이언스를 누르게 되면은 그 역시 NEJM과 란셋, 셀, 자마 이런 게 이제 상위권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H5 세균을 순서대로 인용 횟수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요게 이 뜻은 이제 최소 인용 횟수가 보장된 논문 건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NEJM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434개의 논문이 최소 434번 이상 인용이 됐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 434개에 대한 논문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 5년 동안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연구가 활발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코로나에 대한 논문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유용할 것 같아서 이거를 가져와 봤는데요. 크롬 확장 프로그램 중에서 구글 학술 검색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웹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다운로드 받게 되면은 이 URL 창 오른쪽에 보면은 이 아이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미니 창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논문이 나와 있는 사이트 페이지에서 이걸 누르면 그 구글 스칼라에서 직접 논문을 검색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바로 논문 검색이 구글 스칼라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뭐냐면 대표적인 유료 출판사 사이트죠. 와일리에서는 이 논문이 구독을 하지 않는 논문이어서 열리지 않았는데요. 이때 이 버튼만 누르면 이 구글 스칼라에서 검색이 돼서 아까 저희가 설정을 했던 연세 메디컬 라이브러리라는 버튼을 눌러서 Find It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보면은 스프링거나 앱스코에서는 구독을 했기 때문에 와일리에서는 못 봤지만 스프링거나 앱스코에서는 이제 원문을 이용을 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문 구글 스칼라에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 하나 다운로드해서 설치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글 스칼라 봤고요. 이제 국내 학술 자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 학술문화청 도서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본교 중앙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교 중앙도서관 저희 의료원 직원분들도 이제 학술문화청 아이디 신청하시면은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Find 메뉴에 브라우즈에 들어가면은 데이터베이스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뜨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의료원 직원분들도 아이디 신청하시면은 본교에서 구독 중인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보문고 전자책, 교양 이북도 이용을 할 수 있어서 혹시 아이디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신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 데이터베이스는 본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데이터베이스명에다가 이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검색하신 다음에 학술문화처 도서관 아이디를 이제 로그인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코리아 매드인데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국내 의학 서지 DB입니다. 그래서 저희 왜 펀메드 보면은 이제 그런 의학 관련한 논문을 펀메드에서 찾듯이 국내 의학 학술지에 색인된 논문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내 의학 저널이 여기에 등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국내 의학 학술지 평가에서 종합평점 3점 이상을 받은 국내 의학 학술지가 여기에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코리아 매드 검색법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나머지는 다 읽으면 아실 것 같고 맨 밑에 마지막 것만 보자면 서치 필드, 코리아 매드도 이제 서치 필드를 제공을 하는데 서치 필드는 각각의 단어 하나당 이제 부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마 칠드런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모든 거에서 에즈마를 검색한 것과 이제 모든 거에서 어린이를 검색한 것이 이제 AND로 묶여서 검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간단하게 보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검색 바로 이용해서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밑에 보면 어드밴스드 서치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어드밴스 서치 빌더라고 해서 이것도 코리아메드랑 굉장히 유사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서치 필드를 걸고 이런 식으로 애드를 누르게 되면은 쿼리박스에 저절로 검색식이 검색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네, 매시텀으로도 검색이 가능하고요. 섭식장의 feeding disorders의 매시텀은 feeding and eating disorders인데요. 한번 제가 써볼게요. 네, 주의하셔야 될 점은 그 두 단어 이상의 매시텀은 이렇게 따옴표를 걸어줘야지 검색식이 제대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 유의하셔가지고 애들 누르게 되면은 쿼리박스에 검색식이 부여가 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아티클 타이틀과 앱스트랙에 이제 해당하는 단어가 있는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의어로 한번 걸어볼게요. 이번에는 feeding disorders. 이런 식으로 유의한 개념이니까 애들을 이제 AND가 아니라 5월로 걸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들을 누르게 되면 커리박스에 저절로 검색식이 세워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서치를 누르게 되면은 해당하는 논문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들어오게 되면은 그 서지 정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저널은 보통 그 오픈 액세스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DOI URL만 눌러도 원문 이용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PDF 눌러서 원문을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런 다음에 그 앱스트랙이랑 키워드, 해시텀, 그다음에 레퍼런스 정보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드밴스드 서치로 이제 쿼리문 날려서 검색을 할 수 있다. 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모든 학술지가 등재되는 것은 아니고 평점 3점 이상의 주요한 의학 학술지가 등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저널 메뉴에서 저널 누르게 되면은 전체 등재 리스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보면은 자물쇠가 해제된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게 이제 OA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OA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I를 누르게 되면은 저널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그 학술지의 그 정보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술지명을 클릭하게 되면은 그 권호별로 등록된 논문 리스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저널 메뉴 두 번째 보면 코리안 메디컬 저널 인포메이션이라고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은 매시텀이라든지 SCI 카테고리별로 해당하는 등재 학술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에 해당하는 국내 의학 학술지가 궁금하다. 이렇게 하면 지정을 해서 리스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매드까지 봤고요. 그 다음 매드릭인데 이게 사실 오늘 교육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포함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매드릭을 운영하는 데에서 이제 2025년 2월까지 이제 활동을 하고 중단하겠다라고 공지를 올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공지사항에도 올라와 있는데 보면은 R&D 예산 축소로 이제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고, 그다음에 KM 베이스를 포함한 이 매드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들, DB들은 유지되지만 최신 업데이트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몇 가지가 꽤 있는데 그건 이제 확인해 보니까 2월 이후의 업데이트는 안 되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래서 잠깐 그래도 소개를 드리자면
매드릭에서는 이제 의과학 연구 동향, 뭐 R&D 정보 이런 것들을 어, 업로드를 했는데 지금 이제 업데이트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KM베이스라고 해서 국내 보건의료 분야의 최대 학술 DB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그 2월 이후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 자료는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업데이트는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KM베이스나 KD베이스 간호학이랑 치의학 데이터베이스도 운영 중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운영이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KM베이스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매드릭에서 KCT 베이스라고 해서 한국 임상연구 데이터베이스라는 시스템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페이지는 남아있어서 링크는 걸어두었지만 이제 최근 자료는 이제 업데이트가 끊긴 상황이고요. 주로 이제 임상연구 관련된 논문을 이렇게 정보를 정리를 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크란 리뷰 번역을 여기서 또 활동을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당분간은 이제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포크란 라이브러리 들어가면은 이제 한국어로 필터를 걸어서 제공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매드릭에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이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라고 해서 임상연구정보 서비스인데요. 요거는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구축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국내 임상연구에 대한 그 정보들 온라인으로 등록하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이제 연구비를 지원받는 임상연구 과제는 이 크리스 등록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10,000건 정도의 임상연구에 대한 정보들이 등록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상세 검색 들어가면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연구비에 대한 뭐 연구비 지원기관 유형 뭐 이런 것들 연구에 대한 그 필터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 연구랑 동일한 조건의 다른 연구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 참고하실 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은 그 연구 결과나 뭐 이런 것들 진행 상황에 따라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행 전, 진행 중, 그다음에 결과 그 마무리 이런 단계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 결과의 그 단계에 따라서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리스인데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제 캐리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학술 연구정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학위 논문 많이들 이제 찾아보실 때 리스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이제 학위 논문 말고도 국내 학술지나 해외 학술 자료도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일하게 검색과 상세 검색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국내 학술지 논문의 이제 풀텍스트, PDF를 보고 싶다 이럴 때인데요. 원문 제공처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데 복잡할 수 있는데 원문 제공처가 만약에 이 위에 줄에 나온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하면은 앞서서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본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밑에 두 개다라고 하면 저희 의학도서관에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리스 홈페이지에 들어왔고요. 지금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규 인플루엔자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네, 검색을 하게 되면은 지금 국내 학술 논문 예시를 보는 거니까 이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면은 검색 결과 이렇게 나오고요. 그 위에 보면은 아이콘이 있습니다. 무료, 프리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냥 무료로 열린다는 뜻이어서 원문 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료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한번 두 번째 거를 볼게요. 두 번째 거를 보면은
제공처, 원문 제공처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공처가 이 아티클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 아티클은 아까 보면은 위에 줄이니까 학술문화처 도서관에서 이용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학술문화처 도서관을 띄워놨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게 본교 도서관 홈페이지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메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을 찾으면 되는데 그냥 첫째 문자로 클릭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 누르게 되면은 지금은 로그인이 풀렸는데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학술문화처 도서관을 통해서 그 이 아티클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번거롭지만 이 논문명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검색을 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제공처에 따라서 보는 방법이 달라서 조금 번거로울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DBPR 같은 저희 의학도서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는 그냥 원문 보기 DBPR 누르면은 의학도서관 통해서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공처에 따라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서 원문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정 모르겠다 하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원문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KCI인데요. KCI라고 해서 코리아 사이테이션 인덱스의 줄임말입니다. 저희 왜 해외에서도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프스로 이제 인용 정보들 확인하듯이 한국에서도 이런 KCI로 인용 정보 통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검색이나 참고문헌 검색 모두 논문 검색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기관 정보라든지 학술 대회 검색 이런 것도 정보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인용 정보 검색 요 메뉴 누르게 되면 세 가지 단위로 인용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학술지 단위별로, 그 다음에 논문 단위별로, 그리고 연구자 단위별로 인용 통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지 인용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로그인이 필요 없지만 논문이나 연구자 단위별로 인용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KCI에 이제 로그인을 해주셔야지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정 생성하는 거는 이제 무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계정 생성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 정보 서비스 탭에 들어가면은 연구 동향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연구 분야별로 그리고 학술지별로 어떤 연구 동향을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술지의 그 분야에 따라서 저희 임팩트 팩터도 분야에 따라서 좀 값이 다르듯이 이런 거 보면은 뭐 학술지 종수, 해당하는 학술지 종수는 총 몇 종인지, 그다음에 1년 동안 총 나오는 논문의 수는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통계, 얻을 수 있는 DB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계다 보니까 통계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원 아이디라고 해서 통계청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 여러 개를 하나의 아이디만 만들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차 설명을 드렸고요. 첫 번째는 코시스 국가 통계 포털입니다. 통계청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국내와 국제 통계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통계 포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포털 중에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국제나 북한 통계에 들어가면은 국내 통계뿐만 아니고 뭐 국제 기구별로 OECD나 UN 이런 통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국내 통계에 들어가면은 주제별 통계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통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통계 한번 보면은 보건은도 굉장히 많고요. 한번 암 등록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까지만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보자면 네, 이렇게
통계표가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 통계에 대한 설명을 보고 싶다. 이럴 땐 통계 설명 자료 위에 우측 상단에 나온 자료 설명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시기랑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통계 활용하기 전에 이 설명을 이제 숙지하고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통계가 너무 많아서 내가 원하는 통계만 뽑고 싶다. 이럴 때 이제 위에 보면은 조회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는 유병자 수만 보고 싶다 이러면은 유병률 체크 해제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암종이 아니라 위에 뭐 3개만 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체크 표시를 3개만 하시고 그다음에 연령도 지금 전체 되어 있는데 난 3, 40대만 보고 싶다 이러면은 체크를 해당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성별이나 시점도 선택이 가능한데요. 여기서는 3개년치를 보고 싶다 하면은 여기 이렇게 쉽게 기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조회를 누르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의 통계만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통계 모양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 행렬 전환이라고 있는데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드래그 앤 드롭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통계를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아까의 통계표 모양과 이제 다르게 내가 원하는 부분과 모양으로 통계를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바로 화면 복사해서 지금 작성 중인 워드 파일이나 엑셀 파일을 그대로 붙여넣기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다운로드를 눌러서 엑셀 파일이나 txt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랑 출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이거를 인용을 해서 내가 지금 논문을 작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출처를 바로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또 증감률을 누르게 되면은 전년 대비 증감과 증감률을 구해주고 있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이제 유용하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분석 해제를 누르면 다시 원래 통계 모양으로 나오게 되고요. 또 밑에 보면은 잘 보이진 않는데 차트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차트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차트 저장, 인쇄를 눌러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시스의 이제 포털에서 원하는 자료 통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나라 지표라고 해서 역시 통계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다른 통계 사이트인데요. 요거는 어떤 정책 관련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정책 모니터링 하는데 좀 유용한 통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건강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밑에 넣어놨습니다. 통계 보는 방법은 아까 코시스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렇게 자료로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또 보면은 이 나라 지표는 지표 해석이라는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 분석이라고 해서 수치화 증감하는 뭐 변동 요인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주고 있어서 어떤 뭐 인사이트를 얻거나 이럴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표놀이라고 해서 통계청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어떤 가치지향적인 지표라고 하죠. 어떤 더 나은 나라로 가기 위한 그 나은 나라로 가기 위해 살펴봐야 되는 통계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각각 링크를 걸어두었고요. 여기는 이제 뭐 기대 수명이라든지 건강 수명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MDIS라고 해서 마이크로 데이터 볼 수 있는 통계 사이트인데요. 마이크로 데이터라고 하면은 저희 왜 인구 총조사, 전국 사업체 조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각각에 대한 특성들을 담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이 MDIS이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데이터가 무료는 아니고요. 이제
허가를 받고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서 요거를 잘 구분을 해서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공용 데이터라고 해서 민감 정보가 없는 것들은 그냥 다운로드 무료로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가용 데이터라고 해서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을 할 거다라는 신청서를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승인을 받고 일정한 요금을 낸 다음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그냥 공공용 데이터는 이 자료 이용 탭에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서비스에서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MDIS는 무조건 로그인을 해야지 마이 페이지에서 이제 다운로드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유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데이터 이용할 때도 이런 식으로 자료 출처를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MDRS에서 자체적으로 분석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런 통계 같은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공공데이터 포털인데요. 이제 이거는 통계청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이 이제 관리 중인 공공데이터를 이제 통합을 해서 제공을 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데이터 포털을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 찾기에서 데이터를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다운로드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엑셀이라든지 아니면 개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픈 API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신청을 하면은 승인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키값이랑 URL을 받아서 API를 호출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건소 찾기 이런 걸로 많이 뭐 활용하시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공 데이터 포털 그 메뉴 중에 국가 중점 데이터라고 해서 이런 관련된 정보를 모아놓은 그런 채널 같은 거를 모아놓은 메뉴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보건복지 데이터 포털인데요. 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 중이고요. 이런 것들, 사회복지, 이런 쪽으로 이제 특화된 통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재밌게 해놨더라고요. 기대 수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건강 관련한 통계를 이런 식으로 재밌게 히스토리칸 이런 통계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마이크로 데이터 이용할 수 있는데 신청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데이터 메뉴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는 통계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걸 해볼까요? 건강 위험인지 조사. 이건 2014년 자료긴 하지만 이거를 만약에 관심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클릭을 해서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신청서 작성 전에 그 메타 정보가 있는 것들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자가 누구고 어떤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런 거 보고 확인해서 마이크로 데이터를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적으로 나는 이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서류 검토하고 이제 일주일 후에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열어준다고 합니다. 다음 히라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이라고 해서 요거는 어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주로 진료, 의약품, 질병 이런 통계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의료통계 정보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요 의료통계 들어가면 진료비, 진료비, 뭐 의료급여, 의약품 이런 거 주로 여기서들 확인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채널에서 이제 얻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센터도 운영 중인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 기사 분석하고 아카이브 예전 자료들 볼 수 있는 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카인즈라고 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분석 서비스인데요. 요거는 이제 뉴스 기사 같은 거, 최근 자료, 어떤 것들이 이제 키워드로 쓰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다 이용 가능하고요. 무료 계정 만들면은 로그인해서 다운로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그 뉴스 검색 키워드로 이런 식으로 이 단어들이 나온 기사, 인터넷 기사라는 뉴스 기사를 찾아줘. 이러면은 검색 결과가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다음에 언론사별로, 기관별로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다운로드라 해서 최대 2만 건까지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가 정리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도 분석을 누르게 되면, 이 탭을 누르게 되면은 관련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관련 뉴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관어 분석을 누르게 되면 저희 왜 키워드 클라우드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이런 키워드 클라우드로 다양한 연관된 이제 키워드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제 관련된 연구 주제로 키워드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어떤 것들이 이제 자주 같이 등장하는지 이런 거를 같이 검색하시면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비카인즈 이제 고신문 아카이브 옛날 신문들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뉴스 보기 메뉴를 누르게 되면은 고신문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옛날 신문 이제 이미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옛날 신문 아카이브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조선일보, 뭐 이런 동아일보나 여러 가지 신문들 이 링크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프레스 리더는 고신문은 아닌데 이제 최신호 검색에 유용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최신호 검색, 최근 기사들, 잡지 이런 거를 이제 이용하실 때 여기서 이용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본교 학술문화초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프레스 리더 검색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신문이나 매거진 이런 거 여기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법령 특허 표준 이런 정보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해서 공식적인 이제 법령을 찾아봐야 될 때 그런 거는 법제처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 센터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법은 잘 모르지만 법령이나 행정규칙 이런 판례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뭐 의료기기법을 찾아봤다라고 하면 제 1장 1조부터 쭉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엔비라는 곳에서도 이제 법 쪽으로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법률 전문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유료 데이터베이스인데 이제 법 쪽으로 굉장히 제일 유명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례 전문 주석서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것도 이제 학술문화초 도서관에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엔비가 유명한 이유가 이런 판례 히스토리나 유사 판례 정리 그리고 주석서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여기서 참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인데요. 특허청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공식적인 이제 사이트 키프리스이고요. 여기서 국내외에 등록된 특허, 디자인, 상표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택트 렌즈를 만약에 검색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특허, 디자인, 상표 이런 식으로 나눠서 검색을 볼 수가 있고요. 요거를 누르면은 뭐 이런 정보, 도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허 검색 서비스 역시인데요. 요거는 유료입니다. 윕스라고 해서 본교 도서관에서 이용을 하실 수 있고 조금 더 상세한 검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용하실 때 최초 한번
연세 메일 계정이나 아니면 YUHS 메일로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 표준 인증인데요. 이제 표준 관련한 정보들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빠르게, 숨가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혹시 오늘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지금 채팅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그 문의처로 연락 주셔도 되니까요. 지금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